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군인의 자존심과 냉전 시대의 가치관을 고수하던 한 러시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딸이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조국을 배신했다며 분노하던 그는 결국 딸들의 행방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 조국을 떠난 줄 알았던 딸들이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완고한 러시아 장군의 마음을 녹인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러시아와 한국,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펼쳐진 이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 해외 감동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입니다. 소련 시절 육군 장성으로 30년 넘게 복무했죠. 제 인생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살고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어요. 제 두 딸 나타샤와 올가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랐죠. 두 딸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나타샤는 언어에 탁월했고 올가는 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러시아가 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옛 가치관을 고수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련 군인의 정신이 살아있었죠. 두 딸에게도 그런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두 딸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나타샤와 올가가 저에게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하필 한국이지? 그런 작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 저는 분노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6.25 전쟁과 분단된 나라라는 사실뿐이었죠. 두 딸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는데 점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나타샤의 말이었죠. 올가도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너무 다른 세계로 딸들이 떠나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다툼 끝에 두 딸은 제 뜻을 거스르고 한국행을 택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딸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아내가 딸들의 소식을 전해주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두 딸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고요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 만든 고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군대 출신의 친구 블라디미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소련 시절부터 함께 복무했던 전우였죠. 한 잔의 보드카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블라디미르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세르게이, 자네 딸들 소식 들었나? 한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더군.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딸들의 이야기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내 딸들 이야기는 하지 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난 자네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해. 세상은 변했어. 우리가 알던 소련은 이제 없어. 자네 딸들이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딸들이 정말 성공했다고? 도대체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딸들의 소식을 물었죠. 마리나, 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물어보는군요. 딸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나타샤는 국제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올가는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일하고 있대요. 두 딸 모두 한국인 약혼자가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자라고? 내 허락도 없이?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딸들이 어떤 남자들과 약혼했는지, 그들이 제 딸들을 잘 대해주는지, 혹시 이상한 단체에 빠진 건 아닌지. 갑자기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딸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여권 신청부터 비행기 티켓 예약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들이 실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저런 나라가 맞을까? 옛날에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다른데.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나타샤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나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한국에 가려고 해.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나타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정말 오시는 거예요? 올가에게도 알려야 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제 고집 때문에 낭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딸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들의 약혼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곳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타샤와 올가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딸들의 모습은 3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 딸 모두 자신감 넘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타샤의 말투는 더 단호해졌고 올가의 눈빛은 더 선명해졌죠. 아빠, 정말 오셨네요. 꿈만 같아요.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길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활기차 보였어요. 아빠, 서울이 어때요? 놀랍죠?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구나. 더 발전된 것 같아. 나타샤는 자신이 일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기획자로서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올가는 국제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과 함께 나온 식사는 제가 러시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아빠? 올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있구나.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맛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다음 날 나타샤는 저를 자신이 일하는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죠. 회사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고 모두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타샤의 상사인 김 이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세르게이 씨, 정말 반갑습니다. 나타샤는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에도 능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딸이 이국 땅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나타샤는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죠. 아빠, 이건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3년 전 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을 때 보인 제 반응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나타샤는 단순히 유행을 쫓아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나타샤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전직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교육 시스템은 어떤가요? 소련 시절과 지금의 러시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올가가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였죠. 병원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올가는 국제 환자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러시아어로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상담이 끝난 후 올가는 저를 병원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우리 병원의 박 원장님이세요.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이시죠. 박 원장은 저와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씨, 반갑습니다. 올가는 우리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입니다.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신뢰하게 된 데는 올가의 공이 큽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딸들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 투어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숙련된 의료진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올가가 부러웠어요. 아빠, 어떠세요? 제가 왜 한국에 오고 싶었는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올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딸들의 약혼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타샤의 약혼자 민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올가의 약혼자 준영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올가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의 바르고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민호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나타샤와는 3년 전 러시아어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의 러시아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저는 러시아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에 관심이 생겼죠. 그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네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어느 부대였지? 민호는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와 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군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장비와 훈련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영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이준영입니다. 올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의학 지식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전공인 성형외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성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미세수술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와는 군사 전략과 국제 정세에 대해, 준영과는 의학과 과학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준영은 저를 자신이 연구하는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신 의료기술을 보여주었어요. 장인어른, 이것은 제가 개발 중인 인공피부입니다. 화상 환자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준영의 연구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들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렸고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준영은 또한 러시아 의학계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올가의 도움으로 모스크바 의과대학과 공동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 물론이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의료계 인사들이 몇 있어. 소개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들과 그들의 약혼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속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나타샤와 올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케이팝이나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환경을 찾았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타샤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해할 것 같구나. 너희들이 이곳에서 찾은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던 거지. 올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러시아를 떠났다고 해서 러시아인이기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애국심, 그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민호와 준영은 저를 한국의 전통 주점으로 초대했습니다. 막걸리라는 술을 마시며 그들은 제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인어른, 저희는 장인어른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러시아 전통에 따라 정식으로 따님들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딸들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젊은이가 제 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 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올가와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련 시절 받았던 제 훈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제 자존심이자 명예였죠. 이것들은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의 상징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저는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훈장을 건넸습니다. 민호와 준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이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영광입니다. 준영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죠.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소련의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사위들을 둔 아버지다. 내 딸들을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제가 이국 땅에서 두 젊은이 앞에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을 모두 담은 결혼식을 계획하기로 했어요. 나타샤와 올가는 저에게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는 결혼식 전에 상견례라는 것을 해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죠. 상견례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호와 준영의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두 가정 모두 저와 아내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었고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씨,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언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준영의 부모님은 의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러시아의 기초의학 연구는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준영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두 가정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차려진 식탁에서 두 문화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보드카보다 순하지만 독특한 맛이 있었죠. 우리 딸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과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나, 우리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딸들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니 다행이에요. 나는 항상 딸들을 믿었어요. 그들은 현명한 아이들이니까. 결혼식 전날 민호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기념관이었어요. 장인어른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한국전쟁의 역사가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소련의 참전에 관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인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갑자기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타샤를 통해 러시아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장인어른의 고향도 방문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고 싶구나. 준영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장인어른, 러시아의 의학 연구기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의과대학은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두 딸의 아버지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홀레복인 한복을 입은 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나타샤와 올가는 러시아 전통 의상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제가 두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입장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하객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블라디미르를 비롯한 러시아 친구들도 몇몇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제 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세르게이, 자네 딸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먼. 자네가 옳은 결정을 했어. 결혼식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이 조화롭게 섞인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러시아 전통 춤과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졌고 두 나라의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어요. 축하 연설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 두 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통역사가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3년 전 딸들이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낸 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 편견을 버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요.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와 준영, 두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내 딸들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해온 말을 한국어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의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르게이 씨,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같은 장인을 두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가족의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 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블라디미르, 자네가 옳았어.
세상은 변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블라디미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한국은 어땠나?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전한 나라인가? 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상상 이상이야. 기술,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놀라웠어. 특히 사람들의 예의와 근면함이 인상적이었지. 저는 군 출신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장비와 훈련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전자전 분야에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과 영상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아내 마리나는 제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제 매일 딸들과 영상통화를 하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특히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한국 방문 이후 저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어요.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딸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이 원장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르게이 씨의 경험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혹시 러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러시아 장군이 바라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강연은 예상외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의 대학에 지원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저는 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나타샤와 민호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지어 올가와 준영도 같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리나, 우리가 곧 손주를 보게 될 거야. 러시아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이들.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들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타샤의 출산이 가까워지자 저와 아내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는 달리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친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가 우리의 두 번째 고향 같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두 나라의 뿌리를 내렸어. 손주들이 태어나고 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나타샤의 아들 미하일과 올가의 딸 소피아, 두 아이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었어요. 1년에 2번 저와 아내는 한국을 방문했고 딸들 가족도 러시아에 왔습니다. 미하일이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미하일의 러시아어는 약간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죠. 두 아이는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하일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러시아와 한국은 멀리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지도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단다. 네가 바로 그 증거잖니?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로 문화가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은 러시아의 전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과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세르게이 씨, 우리 손주들이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며 자라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준영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부부였던 그들은 저와 아내에게 한국의 전통의학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의 한의학과 러시아의 현대의학을 접목하면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74세 생일을 맞이한 날, 딸들과 사위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담은 책이었어요. 아빠, 이 책은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했어요. 아빠의 이야기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죠.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국경을 넘은 가족 러시아 장군과 한국 사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변화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감동적이구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준영도 동의했죠.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경험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애국심이란 자신의 나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나라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딸들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랐던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과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러시아를 그리워하고 때로는 러시아에서 한국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풍요로움입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가족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바꾸는 건 정치도, 무기도 아닌 가족과 이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구 최남단,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땅에서 시작된 한국 남자와 러시아 여성의 가슴 따뜻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기지에서 극지 연구에 몰두하던 우리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어느 날 만난 러시아 여성 연구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은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1년 후 서울의 국제학술대회장. 그 러시아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 그녀는 한복을 입었을까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피어난 따스한 인연의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극에서 만난 러시아 그녀 1년 뒤 한복 입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의 감동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눈과 얼음뿐인 세종기지. 정태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상청 소속 극지기후 연구사로 1년간 파견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곳의 고립감과 혹한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6개월간 이어지는 극야, 그리고 한국과의 시차까지. 모든 것이 태훈에게는 도전이었지요. 오늘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와 협업하는 날이네요. 태훈 씨, 준비 다 됐죠? 팀장님의 말씀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남극 기후변화 관측을 위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관측 장비를 활용해 남극 대기층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였지요. 두꺼운 방한복을 여러 겹 껴입고 눈보호경과 장갑까지 착용한 태훈은 스노모빌에 올라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러시아 기지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용 관측 장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아무래도 영하 35도에서 센서가 얼어버린 모양이군요. 태훈은 스노모빌을 멈추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는 협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장갑을 벗고 정밀한 작업을 하려니 손가락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태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지 마크가 새겨진 방한복을 입은 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훈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아 페도로브나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소속 대기 연구원이에요. 나탈리아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설픈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만난 러시아 여성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니. 나탈리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태훈의 장비를 살펴보더니 작은 도구를 꺼내 무언가를 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비의 빨간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태훈이 놀라움을 표현하자 나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기지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어요. 다만 한국 장비가 더 정밀하고 효율적이더군요. 태훈은 그날 나탈리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관측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태훈과 나탈리아 페도로브나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남극의 혹한과 고립감 속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첫 만남 이후 태훈과 나탈리아는 공동 연구를 위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남극 해빙 위에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다정하면서도 팀워크가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태훈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러시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서툰 한국어가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종기지 방문했을 때 한국 연구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 시작했죠. 두 사람은 남극의 추위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훈은 나탈리아에게 한국의 계절과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나탈리아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대화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지요. 이 데이터는 정말 놀랍네요. 한국 관측 장비의 정밀도가 대단합니다. 나탈리아가 태훈의 관측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태훈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지요. 러시아 장비도 극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훈의 말에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적 만남을 넘어 점차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커져갔지요. 태훈은 매번 나탈리아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었고, 나탈리아는 열정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배워볼까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인가요? 나탈리아가 궁금해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고맙습니다는 좀 더 친근하고 일상적인 표현이고 감사합니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극의 하얀 설원 위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함께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내는 시간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과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훈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기지에서 작은 파티가 있어요. 오실래요? 러시아 음식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탈리아가 제안했습니다. 태훈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남극에 고립된 환경에서 이런 교류는 정신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탈리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미소가 태훈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열린 교류 행사는 생각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각국의 연구원들이 모여 남극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웃음꽃을 피웠지요. 태훈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런 국제적인 만남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찾았어요. 나탈리아가 두 잔의 음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훈은 옆자리를 툭툭 치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탈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탈리아가 상자를 열자 한글 캘리그래피가 새겨진 작은 책갈피가 나왔습니다. 우정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필체로 쓰여 있었지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우정이라는 뜻인가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써보실래요? 나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태훈이 건넨 붓펜을 받아들었습니다. 태훈의 안내에 따라 감사합니다와 한국 좋아해요 라는 문구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담긴 글씨체였지요. 우와, 제가 한글을 썼어요. 나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중년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제가 말했던 한국연구원이에요. 정태훈 씨예요. 방금 한글도 배웠어요. 태훈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탈리아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더 설명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통화가 끝난 후 태훈이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고요. 그 순간 기지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강력한 눈보라가 접근 중입니다. 모든 인원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태훈과 나탈리아도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바깥은 이미 하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관측 노트북이 연구실에 있어요. 태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3개월간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나탈리아가 태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5분이면 다녀올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태훈은 결심한 듯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태훈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간신히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태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위험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의 자부심이니까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나탈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훈 씨,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피소 안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 나탈리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당신이에요. 첫 만남부터 느꼈어요. 당신의 진지함과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태훈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극의 백야가 끝나갈 무렵 태훈과 나탈리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보내는 시간이 두 사람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지요. 때로는 각자의 기지에서 무전기를 통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극의 고립된 환경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압 변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태훈 씨 관측 결과와 비교하고 싶은데요. 나탈리아가 방문했을 때 태훈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라면을 끓여 대접했습니다.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때마다 이렇게 먹어요. 비상식량이지만 의외로 맛있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한국 음식도 러시아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탈리아의 무전기에서 호출 신호가 울렸습니다.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눈 나탈리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국에서 긴급 귀환 명령이 내려왔어요. 내일 귀국선을 타야 한다네요. 내일이요? 그렇게 갑자기? 태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임무는 태훈처럼 1년이었으나 이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대요. 제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고.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공유한 미소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 정리는 도와드릴까요? 태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를 태운 러시아 수송기가 남극 기지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훈은 활주로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나탈리아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러시아 전통 목각 인형 마트료시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도 함께였지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읽어주세요. 나탈리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악수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지요. 나탈리아는 태훈의 손을 평소보다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고 태훈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나무 상자와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만나요. 태훈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색의 남극 대지 위에 홀로 서서 방금 떠난 비행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교차했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태훈에게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남은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떠난 후 세종기지의 일상은 태훈에게 더욱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연구, 대화, 웃음.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그 그리움을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임기 2개월 동안 세종기지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관측 작업을 이어갔지요. 태훈 씨, 요즘 과로하는 것 같은데요?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어떨까요? 동료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관측이 끝나면 한국 기상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태훈이 진행 중인 연구는 남극 대기층의 미세한 변화를 한국의 첨단 관측 장비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그는 밤낮 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훈은 관측실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특이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후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훈은 밤새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패턴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기지장이 태훈의 보고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한국이 전 세계 기후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발견이 한국 과학계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나탈리아와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녀라면 이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많은 통찰을 더해줬을까? 그날 밤 태훈은 마트료시카 인형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 전통 인형 안에는 더 작은 인형들이 차례로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작은 인형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태훈은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나탈리아, 잘 지내고 있나요? 세종기지에서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흥미롭게 볼 자료예요. 그리고 당신이 많이 그립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태훈은 멈칫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 부담스러울까 염려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좀 더 형식적인 이메일을 작성했지만 그마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이미 자신을 잊었다면?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면? 결국 태훈은 메일을 임시보관함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보내리라 다짐하며 남은 기간 동안 태훈은 자신의 발견을 구체화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남극 대기층 변화 패턴과 지구 온난화의 새로운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한국 기상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 이 연구 결과를 UN 기후 세미나에서 발표하라는 제안까지 받았지요. 파견 마지막 날, 태우는 남극의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태훈 씨, 귀국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기지장의 물음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훈은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탈리아의 소식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페도로브나 박사는 현재 모스크바 본부에서 새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연락처는 보안상 공유할 수 없습니다.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가 남긴 마지막 약속,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태훈은 결심했습니다. UN 기후 세미나에서 최선을 다해 발표하리라.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면 어쩌면 나탈리아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훈은 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UN 기후 세미나 준비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탈리아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태훈의 가슴속에 나탈리아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기상청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훈 연구사님, 다음 주에 서울에서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발표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은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연구와 경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나탈리아와의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지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 대응 심포지엄은 전 세계 기상과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태훈은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극에서의 발견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정 박사님, 15분 후에 발표 시작입니다. 행사 스태프의 안내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제는 기상청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행사장으로 향하던 태훈은 안내 데스크에서 눈에 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긴 갈색 머리카락, 날씬한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의 한복이었습니다. 설마.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태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탈리아였습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 만났던 그 나탈리아 페도로브나가 한복을 입고 서울의 학술대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도 태훈을 발견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 남극에서 태훈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태훈 씨. 나탈리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발음이었습니다. 나탈리아. 어떻게?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한복을 입고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태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표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탈리아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은 마치 한국 여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 새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어요. 보안 때문에 개인 연락이 제한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태훈이 한복을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서울에서 만나요라고 약속했잖아요. 태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서울에 있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기후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한복이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태훈의 조국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한국의 따뜻함, 그리고 태극기 앞에서 연구하던 모습, 잊지 못했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극에서 돌아온 후 계속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죠. 당신의 논문도 읽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오늘 발표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만나다니. 나탈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5분 후에 발표를 시작해야 해요. 태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다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표대에 오르면서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한복 차림의 나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으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훈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남극에서의 연구 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진 세계적 의미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훈은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태훈은 객석으로 내려가 나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심포지엄 한쪽에 전시된 세종기지 기후 모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과 남극 세종기지의 모형이 어우러진 모습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나탈리아가 태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 패턴 분석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었다면 연구가 더 완벽했을 텐데. 태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또 있어요. 당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태훈은 놀랐습니다. 제 연구요? 네,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신의 논문을 찾아 읽었고 그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었죠. 태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구가 그녀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니.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나탈리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죠. 그래서 한복도 입은 거군요. 태훈이 그녀의 한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복은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한복 선생님께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색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하늘색은 조화와 평화를 상징한대요. 우리의 연구처럼요. 태훈은 감동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나탈리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남극에서 당신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따뜻함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냈어요. 하지만 반송되었죠. 아마도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시도했다니.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극에서 귀국한 후 이메일 계정을 변경했던 것을. 제 실수였네요. 이메일 주소를 바꿨거든요. 태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가 그들의 재회를 1년이나 미루었다니. 그나저나 이제 어떤 계획이에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석사 과정은 2년이에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남극에서 시작한 그 연구를.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저도 그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남극 세종기지로 다시 출장을 가게 됐어요. 3주 일정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때 심포지엄 행사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님, 나탈리아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여러분의 공동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태훈과 나탈리아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공동 연구라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기후대학원 입학 에세이에 태훈 씨와의 남극 연구 경험을 썼거든요. 그게 학계에 조금 알려진 것 같네요. 태훈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처럼 그들의 연구가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탈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의 공동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태훈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남자와 한복 입은 러시아 여성 과학자.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태훈은 나탈리아를 기상청 옥상 관측소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상풍선을 날려요. 대기 상층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남극에서도 비슷한 관측을 했었죠. 나탈리아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영하 30도에서 장갑을 벗고 작업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나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남극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태훈은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를 설득해 한국 유학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논문 주제가 한국-러시아 극지기후 공동연구였기 때문에 결국 승인받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태훈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오고 싶었다니. 나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오고 싶었지만 사실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 태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전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복을 입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봤을 때 기뻐할 것 같았어요. 태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뻐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 박사님, 기상풍선 준비됐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직원이 나간 후 태훈은 나탈리아에게 손짓했습니다. 한번 같이 날려볼까요? 옛날처럼요. 나탈리아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준비했습니다. 기구에 관측 장비를 부착하고 헬륨을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극에서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상풍선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얀 풍선이 천천히 서울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연구처럼 저 풍선도 높이 올라갈 거예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기상풍선이 구름 사이로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불빛, 빌딩의 조명,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도시의 숨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나탈리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태훈이 나탈리아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남극의 얼음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울의 따뜻한 봄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나탈리아가 궁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후 분석 모델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말요? 그거 기대되네요. 나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 항상 한국의 기후 연구 기술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죠. 러시아는 극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우리는 데이터 처리와 분석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어요. 함께 연구하면 더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상풍선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 풍선처럼 무한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모든 동료들이 한국과의 협력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원들의 열정과 섬세함에 대해 많이 물었죠. 그래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태훈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학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탈리아가 살짝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 연구원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태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탈리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태훈에게 기대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공동 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태훈이 제안했습니다. 멋진 제안이네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한 그 특이한 대기 패턴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함께 남극에 가서 추가 데이터도 수집하고요. 맞아요. 정말 기대돼요. 나탈리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과학자는 그렇게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그들은 과학이라는 공통의 열정과 서로에 대한 특별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을 나서기 전 태훈은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할래요? 한국 음식 중에 아직 못 먹어본 것이 있다면 추천해 드릴게요. 좋아요. 사실 아직 김치찌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거든요.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가장 맛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서울의 밤이 그리고 함께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극의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훈과 나탈리아는 예정대로 남극 세종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연구팀으로서였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혹한 속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남극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바다도 국경도 시간도 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진심과 한국을 대표했던 한 남자의 따뜻함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태훈과 나탈리아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며 기후변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발견은 연구 성과가 아니라 서로였습니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만난 두 과학자의 특별한 인연, 그것이야말로 그들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